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궁금하다 하면 떠오르는 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소식이 들어온 게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기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네. 혹시 영향이 있다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산업에 노이즈가 많이 생긴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각 업체들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 그리고 정부의 서포트 이런 거를 통해서 일부 제품은 국산화가 좀 됐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우리가 거의 모든 품목을 다 국산화하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국면에 들어섰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좀 껄끄러웠던 그리고 그러지만 협력해야 하는 일본과의 문제가 타결이 된 것은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지금 업황 생각하면 참 이 수요의 보릿고개 이걸 어떻게 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분기까지도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까요, 센터장님?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수요의 골도 깊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고를 낮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곳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라 하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세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 그리고 유통 채널에 깔려 있는 재고, 그리고 칩 업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인데요. 이게 다 높아요. 다 높은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 업체들은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고정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산을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더 안 좋아지게 되고요. 또 유통 채널이나 세트 업체들도 재고를 낮추기 위한 거는 뭐냐면 주문을 안 내는 거죠. 주문을 안 내는 거고 채널에서는 이제 재고 떨이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PC 쪽에 재고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중국의 수요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유통 채널에 깔려 있는 이제 자사들의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생산을 최소화하고 재고를 소진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로 구매 주문은 더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체들도 재고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지금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재고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의 그 채널 재고가 1분기 중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2분기 또는 이제 3분기부터는 주문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수요가 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재고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뭐 당장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말씀드리지 못해도 뭐 예를 들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정상적인 수준의 또 주문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1분기, 2분기까지 저희 그 반도체 업체들이 느끼는 그 압박은 굉장히 커가지고 실적은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제품들이 적자를 현재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재고 평가 손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적자로 인한 평가 손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삼성전자 안타깝게도 1조 원을 밑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부분별로 잠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한 3조 원 후반대의 적자가 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전대미문의 그런 적자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이 그 굉장히 좋은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갤럭시 S22에서 문제가 됐던 이 발열 문제가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평가도 되게 좋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비싼 제품이잖아요. 이제 그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평균적인 그 판가가 다 올라가게 되고요. 또 전체적 물량도 좀 늘어나게 되면서 아마 이 스마트폰 사업부, MX 사업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그 까먹은 적자를 다 만회하는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가전인데 디스플레이도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갤럭시 S23은 되게 좋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도 물량이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핸드폰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이 패널 물량을 덜 가져가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전에 LG전자 얘기가 있었는데, LG전자는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이제 이런 거죠. LG전자는 물류비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그 해운 운임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매출이 되게 센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물류비 감소 효과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성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이 좀 LG전자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도 실적이 좀 그렇게 쏙 좋지는 않고, VD, TV 쪽도 아주 그렇게 지금 현재 수요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1분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조에서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낮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2분기까지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러니까 1조 원 이하의 실적이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조금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한 10조 원 정도, 물론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부터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올해 10조 원으로 마감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좀 큰 폭으로 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안 좋겠죠.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는 현재 저희가 1분기에 매출액이 한 5조 원 초반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이닉스 작년 말 현재 재고 자산이 15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3배 정도의 재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고평가 손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5조 원 초반대에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은 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고비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높은 재고 수준 이 문제를 좀 타개하려면은 감산 계획을 좀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고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또 계획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일단 감사는 현재 있는 그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좀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한 거는 이제 미래의 계획이죠. 근데 사실은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될 부분은 결국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이 어제 발표한 그 내용들은 결국 시스템 반도체 강화 전략이 될 것이고요. 그런 장기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 이제 외국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의 유명한 장비 업체들도 한국에 R&D 센터를 세우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삼성이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서의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기 어떤 플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짚어주시면서 지금 재고 줄이기 위한 감산의 노력을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공식적으로는 뭐 감산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이 사실상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잘못 나가서 삼성이 뭐 감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삼성이 정확한 워딩은 일부 라인을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라인 효율화를 통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임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임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재고를 줄이려면 제일 좋은 거는 수요가 좋아지면 됩니다. 그럼 그렇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수요가 확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경제 상황이 뭐 하루하루 뭐 급변을 하고 금리도 요동을 치고 이런 상황이라 뭐 은행들이 뭐 문을 닫네 마네 이제 이러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해서 일단 재고를 좀 낮춰놓고 그 이후를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챗GPT에 이어서 GPT-4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반도체 시장에도 업계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굉장히 많죠. 뭐 1월 달에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일조를 한 게 이제 챗GPT 역량이었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들이 이 GPT-4나 또는 뭐 챗GPT 뭐 이런 거를 개발할 때 학습을 시킬 때 그러니까 특히 머신 러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예.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GPT-3 같은 경우에 뭐 1750억 개의 뭐 매개 변수를 학습을 시켰다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총 그 컴퓨팅 요구량이 있거든요. 뭐 저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는 있지만 뭐 제가 숫자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학습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컴퓨팅 요구가 필요하느냐 하는 거를 실제 이제 엔비디아의 GPU 중에 이제 뭐 V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V100 GPU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약 112억 초가 걸립니다. 112억 초. 그러니까 112억 초를 연으로 한 사람이 얼마냐면 355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처럼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GPU는 병렬 연산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GPU 355개를 쓰면 1년이면 그 학습이 끝나고요. 예, 3,550개를 쓰면은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면은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하는데 사실은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그 대화형을 통한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았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현재 그 많은 빠른 가입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GPT-4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잠깐 공개가 됐었지만 GPT-3는 현재 텍스트로만 그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GPT-4는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림도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어쩌면 이제 나중에 소리도 다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람들의 이 반향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유저들과 이 인공지능과의 트랜스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트랜잭션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클라우딩 수요가 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요즘에 주가는 좋지만 그 회사들이 앞으로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줄일 가능성을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잘라내지 않습니까? 뭐 계속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GPT-4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서 자기네 수입이 창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는 모르긴 몰라도 점진적으로 뒤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는 다시 좀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럼 그게 또 반도체 수요에 상당히 플러스가 도움이 되면서 약간의 선순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티브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 업체는 긴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요, 저희가 그 터널의 끝에 희망의 빛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오늘 인사이트 전해주신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